함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도 새해 첫 해를 보려는 인파가 북적였습니다. 새해에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충북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총선이 두 자릿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인적 쇄신을 예고해 관심입니다. 충북은 현역 의원 8명 가운데 5명이 3선 이상입니다. 2년 전 탈레반 정권을 피해 아프간에서 넘어온 특별 기여자들은 충북에 정착했지만 온전한 삶을 살긴 어려웠습니다. 여권도 없는 외국인 신분이라 사실상 국경 안에 갇히게 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2024년 새해 첫날이었던 어제 짙은 안개 속에서도 새해 처음 뜨는 해를 보려는 시민들로 곳곳에서는 활기찬 새해 맞이가 펼쳐졌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야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2024년의 시작을 알리는 폭죽이 밤하늘을 환하게 밝힙니다. 타종 행사에 이어 새해 첫 해돋이 명소에도 인파가 이어졌습니다. 구름 뒤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새해 소원을 빌어봅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한 해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충북 대부분 지역에서는 짙은 안개 때문에 해돋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수백 명의 인파가 들판을 가득 채워 기다렸지만 아침이 밝은 뒤에도 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해가 떴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함께 이렇게 와서 새해를 맞이하니까 좋아요. 쌀쌀한 날씨에 텐트까지 준비했던 해맞이객들도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거를 미리 알고는 왔어요. 그래도 준비한 만큼 신년 분위기만 즐기러 나왔습니다. 아쉬운 대로 흐린 하늘을 배경 삼아 사진을 남기고 가슴속에 빛나는 해를 떠올리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가족도 다 건강하고 좀 사회가 좀 안정적이고 건강한 우리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새해 첫날 떡집은 이른 아침부터 북새통입니다. 해돋이 갔다가 오는 길에 새해 아침이라 떡국 끓여 먹으려고 떡하고 사러 왔습니다. 대목을 맞아 떡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한 4-5배는 더 나가겠죠. 많이 나갑니다. 떡국도 많이 나가고 다양한 종류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떡국을 한가득 만들어 이웃 주민들에게 마음을 나눈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끈한 떡국을 먹고 한 해를 무난하게 행복하게 보내시라고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가시니까 제 마음도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푸른 용의 해 2024년의 첫날. 흐린 날씨 속에서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푸른 기대를 품으며 희망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네, 2024년 들어 달라지는 것들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달라질까요? 특히 출산, 육아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됐는데요. 이병선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기르는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시책들이 새해부터 도입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로 6개월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19세에서 39세 신혼 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결혼 지원금을 받습니다. 또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부부에게는 전 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비용도 최대 2년간 연 100만 원 지원됩니다. 청주를 제외한 시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산후 조리비용 50만 원이 나오고 군 지역 임산부는 병원 오가는 교통비를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아당 200만 원인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첫째 200, 둘째 이상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1,000만 원이 나오는 출산 육아 수당은 지급 기간이 1살에서 시작해 6살까지 6년으로 조정됩니다.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5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이 밖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와 보청기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이 폐지돼 누구나 혜택을 봅니다.
최근 3년 내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을 시행한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1,000만 원까지 맞춤형 패키지가 지원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680원. 그런데 충청북도나 도의회, 산하기관 등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가 받는 생활임금은 11,437원으로 3.9% 오릅니다.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도민이면 누구나 자연재난 상해보험에 자동으로 무료 가입되며 기존 도민안전보험에는 성폭력 범죄 상해보상금, 사회재난 사망보장 등 3개 항목이 추가됩니다. 충주에서는 3자녀 이상이던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이 2자녀부터로 늘어 초중고 각 30, 40, 50만 원씩 나오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가 경년제로 1인당 30만 원 지원됩니다. 진천 군민이면 누구나 7월부터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는데 청주를 오가는 버스와 혁신도시 자율주행버스, 수요 응답형 버스는 제외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네, 이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9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출범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인 동시에 현재 의회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죠. 이번 선거의 의미와 지역의 바람을 김대훈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인적 쇄신 경쟁에 나섰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면 이른바 물갈이에 나서게 됩니다. 충북에서는 현역 의원 8명 가운데 과반인 5명이 3선 이상이어서 얼마나 살아남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아직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우택 변재일 의원은 6선에 도전하고 이종배 박덕흠 도종환 의원은 4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청주 흥덕에서 3선을 했던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청주 상당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여성이나 청년 후보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인적 쇄신을 하고 또 경쟁력을 갖출지가 과제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초선과 중진, 그다음에 남성과 여성, 청년과 중장년이 좀 어느 정도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공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한동훈 비상대책위 활약 여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등이 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에서는 김용환 지사에 대한 평가와 오송 참사 수사 결과 등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입니다. 국정안정 대 정권심판, 새정치 대 구정치 등 다양한 프레임이 나오겠지만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맞춤형 공약이 필요합니다. 지금 최대 현안인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의 전부 개정, 그리고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충북 지역 의대 정원 증원 문제. 총선이 석 달 남짓으로 다가왔지만 지역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큰 이슈가 없습니다. 공천 결과와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에 따라 이번 총선의 표심도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네, 2년 전 미라클 작전으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탈레반 정권을 피해 한국 땅을 밟은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충북에도 10명이 정착해서 지금껏 지내고 있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이초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청주의 화상 전문병원 옥상. 외국인 화상 환자를 전문 의료진들이 신속히 병원 안으로 옮깁니다. 의료진 사이로 눈에 띄는 외국인 의사.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칼리드 씨입니다. 해외 한국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살려 현재 다양한 종류의 응급 화상 환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3개 국어도 자유롭게 구사해 해외 의료진들을 상대로 화상 전문 교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잠비크에 있는 의료진들, 저희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간 의사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적이 여전히 아프간이다 보니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권을 만들 수 없어 어떤 이유로든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갈 수 없습니다. 신분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해외 송금도 불가능해 고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지원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가족 아프가니스탄에서 있는데 직업 없을 때 제가 좀 돈 보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권 없으면 돈 못 보내요. 특별 기여자란 이유로 한국에 정착은 했지만 난민도 아닌 여권 없는 외국인이란 이유로 한국이란 나라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만 할 뿐 뚜렷한 해결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취업을 시키고 싶다가도 해외여행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보류하는 거죠. 왜냐면 체류 조건은 굉장히 다른 이주 노동자보다 좋은데 또 난민의 그런 법적 보호는 못 받는 약간 사각지대. 탈레반 정권을 피해 우리나라로 온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 한국 정부와 함께 일했던 기여를 인정받은 만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단양군에 머물렀던 생활 인구가 주민등록 인구의 9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의 생활 인구 시범 산정 결과에 따르면 등록 인구 3만 명인 단양군의 생활 인구는 9배인 27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관광지의 특성상 등록 인구가 아닌 체류 인구의 체류 기간은 월 평균 2.4일에 불과했습니다. 생활 인구는 기존 등록 인구에 더해 잠시 머무는 체류 인구까지 전체 인구로 보고 정교한 인구 유인 정책을 내놓기 위해 정부가 새로 만든 개념입니다. 제천시가 연간 관광객 1,000만 명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제천시는 지난해 3, 4분기까지 집계된 관광객 789만 명에 4, 4분기 잠정 관광객을 더하면 연간 관광객 수는 1,000만 명에 다다랐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 전체 관광객 808만 명 대비 25%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민선 8기 제천시는 1일 체류형 관광객 5천 명을 목표로 대규모 스포츠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 또 관광 개발과 정비 사업 등을 펼쳐왔습니다. 한편 제천시가 추진해온 의림지 복합리조트 조성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천시는 의림지 복합리조트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인 삼부토건 컨소시엄이 건설 경기 악화와 내부 사정 등으로 사업 포기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삼부토건 컨소시엄은 의림지 인근 청소년 수련원 부지에 250개실 규모의 리조트를 건립하는 1,2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제천시는 리조트 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새 민간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충북의 11월 미분양 주택이 전달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1월 주택 통계를 보면 충북의 미분양 주택은 3,510호로 전달보다 3.3% 122로 줄었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은 115호로 한 달 전과 같았습니다. 한편 11월 충북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2,309건으로 전달보다 2.8% 줄었지만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34.5% 많았습니다. 충북의 직업계고 학생 35명이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인사혁신처 주관 지역인재 구급 공무원 시험과 충북도청 또 도교육청의 경력경쟁 임용시험에서 모두 10개 직업계고 35명이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별로는 충주공고 9명,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7명, 청주공고 6명 등의 순입니다. 한편 대성여자상업고는 한국철도공사와 근로복지공단, 또 육군 부사관 합격생도 배출했습니다. 충북과학고가 교육부 주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 지원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와 함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 지원 대상에 선정된 충북과학고는 AI 과학인재 전형을 도입하고 3년 연속 전국과학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북과학고는 인공지능 개발이 가능한 전문가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는 등 인공지능 영재형 과학고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MBC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